혹시 자녀가 매일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아니면 아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배운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요. 지금 호주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교실을 떠나는 아이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오늘 대체 왜 이런 거대한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불과 지난 5년 사이에요. 호주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의 수가 무려 2배로 늘었습니다.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2배. 이건 그냥 좀 늘었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계의 판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2배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숫자로 딱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그마치 4만 8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정해진 교실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공간과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에 있는 학생 전체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냥 홈스쿨링이라고 몽뚱그려 말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관심사가 곧 교과서가 되는 언스쿨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온 가족이 세계를 교실 삼아 떠나는 월드스쿨링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교육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까지 다채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홈스쿨링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그 양쪽 끝에 서 있는 아주 다른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가족은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델로소 가족처럼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구시대적이고 해롭다는 철학적인 신념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거부한 경우가 있고요. 와이드만 가족처럼 학교 시스템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피난처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델로소 가족의 아빠, 잭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학교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라져버린 세상을 위해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니까요. 와, 정말 강력한 비판 아닌가요? 반면에 와이드먼 가족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 가족의 선택은 어떤 이념이 아니라 정말 절박함에서 시작됐어요. 신경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나 고통받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엄마 샌디의 말입니다.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는 모든 압박감을 없애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언스쿨링으로 바꿨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 이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흐름 속에 숨겨진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의 레베카 잉글리시 박사는요,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족들을 아주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잉글리시 박사는 이들을 의도적 이탈자와 우연한 이탈자로 구분해요. 의도적 이탈자는 아까 델로스 가족처럼 처음부터 신념을 가지고 학교를 거부한 사람들이고요. 우연한 이탈자는 와이드먼 가족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홈스쿨링을 택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최근 홈스쿨링의 폭발적인 증가는 바로 이 우연한 이탈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 우연한 이탈자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걸까요? 여기 나열된 이유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폭력, 극심한 불안감, 등교 거부, 그리고 자폐 같은 신경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 또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기는커녕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까지. 결국 학교라는 시스템이 너무 낡고 경직되어서 더 이상 많은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 가장 근본적이고 또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괜찮을까요?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사회적으로나 또 학업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홈스쿨링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홈스쿨링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는 폭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와, 이 가족의 성취를 한번 보세요.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에게서 홈스쿨링을 받은 아들 제레미는요, 18살이라는 나이에 벌써 대학교 학사학위를 땄고요.
지금은 석사학위까지 받고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 엘리 역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사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학업적인 면만 보면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적이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만은 없겠죠.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 뒤에는 남모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이었다고요. 외롭다고 느끼는 게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역시 사회성 문제는 홈스쿨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족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 이건 과연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전지고 있는 걸까요? 다시 잉글리시 박사의 분석으로 돌아가 보죠. 그녀는 이 홈스쿨링 열풍이 단순히 일부 가족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에 울리는 경고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학교 시스템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잉글리시 박사가 제시하는 해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교사들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사 수를 늘려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실을 만들고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시대에 맞게 계속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의 목소리를 아주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 이탈자들이죠. 아까 만났던 잭 델로소는 학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말뿐이죠.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요.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학교 모델, 사실은 1800년대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키워내기 위해 설계된 거거든요. 과연 이 모델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여전히 최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